조선의 신화, 부여, 동부여, 북부여, 그다음에 이제 삼한, 그리고 이제 박역거세 신화까지 했는데, 그 사실 이제 석탈해, 김할지, 김수로, 대가야 신화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에 못했던 그 신화.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와 신화와 관련시켜 저 삼국유사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요 삼국 사기의 기록은 고기자기비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왜? 바다에 사는 아진의선이 해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다를 담당하는 관리. 그러니까 당연히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생업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은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제 타레가 토암산에 올라와가지고 월성 경주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살만한 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자기 집으로 했다.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월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레가 그 이 지역을 이 땅을 자기 그 집으로 할 때는 거기는 성이 아니었어요. 요 월성 이전의 신라의 성은 금성이었습니다. 금성. 그러다 월성으로 옮기죠. 근데 왜 월성이냐면 그 성이 마치 달 모양이라고 그래서 경주에 가보면 지금도 월성 내지는 반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월성하고 월성이 뭐가 다르냐? 반월성은 지금 여러분들 안압지 그 위에 가보면 성터가 남아있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반달 모양입니다. 반월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월성이라고 그러냐? 그는 통일 이전의 성이에요. 통일 이후에는 이 성이 앞에까지 쭉 나옵니다. 저 안압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반달이 어떻게 돼요? 응?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월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통일 이전은 반월성이고 통일 이후는 이제 월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여기서 이제 석탈에 아주 아주 기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기 사람이 살만한 길지다. 저걸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석탈에가 가서 관가에다가 이거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데인데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니까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어디를 파보면 숫과 그 숫돌이 나올 거다. 원래는 우리는 대장장이었다. 스미스였다는 거예요. 스미스. 근데 실제로 파보니까 수도고 숫돌이 나왔어요. 그래서 호공 보고 야 이거 원래 이 타레네 집 건데 왜 니들이 있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석타레가 이제 거기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갖다 자기가 수도고 숫돌을 미리 파묻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왕이 야 저 녀석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로 삼습니다. 석타레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석타레가 또 이럴 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접속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왕이 된 사람은 이빨이 수가 많아야 된다. 이빨 수가. 이빨 수를 요즘은 뭐 가서 내시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빨이 많은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시험을 수도 있지만 떡을 물러가지고 이빨이 몇 개 모였냐 했더니 유리 니사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니사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니금. 니금이 임금이 된 겁니다. 유리왕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먼저 하고 사위를 한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얘기가 좀 신화적인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이제 같이 들어와요. 근데 또 이 타레는 재밌는 거는 바다에서 왔는데 토암산, 산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뼈를 이 동학이 바로 토암산입니다. 그러니까 타레는 해양 세력인데 와서 산이 이제 토착신앙이죠. 그 얘기 뭐냐면 외래적인 존재이면서도 외래 유임이지만 토착 세력과 뭔가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토착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레가 정말 아래서 났는지 뭐 이런 것보다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금과 같이 유민 집단인데 와서 토착 세력과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회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탈효왕대 호공이 밤에 이제 월성의 서쪽 마을을 가는데 그 시림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무까지 뭐 걸려 있었어요. 나무를 꾀지를 보니까 거기에 금함이 있었습니다. 금함. 근데 거기에 사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얘가 이제 알지거든요. 알지. 근데 알지는 요 명칭을 보고 일본 사람이 요거를 난생신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화의 내용을 보면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죠? 갔더니 알이었어요? 응? 사내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태생입니다. 근데 왜 알지라고 그랬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남방신화는 난생신화고 북방신화는 청강신화다. 이 맞추기 위해서. 사실 알지라는 거는 조선시대 아지라고 합니다. 아지가 뭐냐면 아기씨 있죠. 조선시대 그 애들 그 이제 왕자나 또는 공주 아기씨가 또 죽게 되면 그 이제 지석이 있어요. 그 지석 보면 전부 아기씨, 아지씨. 요즘은 아기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 알지라는 건 사실은 리을이 이제 탈락돼 가지고 아지. 그러니까 알이 아니고 그냥 악입니다. 악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내가 근간 보여드렸는데 근간 자세히 보면 여기 영락이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고곡이 있어요. 고곡 이렇게 고곡. 근데 그 고곡이 모습이 딱 애들 모양이에요. 애들. 태아의 모습. 태아. 난생이 아닙니다. 태아죠. 태아. 만약에 그게 동그란 거면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그 무슨 CT나 MRI 찍으면 태아 이렇게 요즘 나오잖아요. 그 모습. 그래서 알지라는 건 알이 아니고 악이라는 그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석탈해와 그다음에 이 알지와의 신화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탈해는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난생이에요. 반면에 알지는 태생입니다. 그리고 금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함, 금으로 만든 함, 금괴죠, 금괴. 이거는 재련, 특히 이제 우리가 신라 그러면 금관, 금공예술 얘기했듯이 재련 기술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박혁거세는 농경과 관련된다면 탈해는 해양 세력. 반면에 박혁거세는 이게 건국신화이기도 하고 시조신화이기도 하지만 석탈해는 석시 시조신화예요. 그다음에 알지도 김씨 시조신화, 건국신화는 아니에요. 당구는 건국신화죠. 건국신화. 그다음에 주몽도 건국신화, 동명도 건국신화. 그런데 혁거세도 건국신화지만 석탈해와 김알지는 이것은 일종의 시조, 석씨와 김씨의 시조신화다. 석탈해와 관련된 이 비가 지금 탈해가 경주 쪽으로 왔다라는 그 전설이 있는 곳에 설화와 관련된 곳에 지금도 비가 조선시대 세우는 비가 있습니다. 여기 한수원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석탈해 할 때 석이 이렇게 석자 옆에 세조자가 해서 작같인데 이 세조변을 띄어내면 이제 석자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잖아요. 근데 우리 소떼에도 보면 소떼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뭐죠? 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고구려 벽화 내가 보여드릴 때 이 사람들 뭘 쓰고 있었죠? 조우관, 세깃. 이 새는 이승과 저승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주몽신화에도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까치가 나타납니다. 그 이제 탈해왕릉은 저기 표암 경주에 가면 이제 그 금강산 근처에 소금강산이죠. 그 자추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차손이 이제 순교해서 목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설화와 관련된 절. 지금은 백률사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 넘어가기 전에 있는 산이 소금강산인데 그 못미처에 탈해왕릉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탈해왕릉이라고 그랬는데 왜 전자를 붙였냐? 왜 그러죠? 왜
탈효왕릉이라고 그랬을까요? 전해지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신라의 임금이 56명인데 정확하게 이게 누구 왕이라고 아는 거는 없어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석이 나와야 돼요. 지석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백제는 딱 하나예요. 뭐죠? 문영왕릉. 문영왕릉은 또 지석이 나왔으니까 몇 년에 죽어서 몇 년에 장사 지냈다 딱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나머지는 전해지는 거예요. 특히 조선 후기에 김씨, 박씨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석이 나와야 정확한 거예요. 물론 이건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는 것도 있긴.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이 그 사람 건지 아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지석이 나와야 이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제의 문영왕릉은 대단한 거예요. 그 도굴도 하나도 안 됐고 한 유적에서 유물이 뭐 몇천 점이 나왔으니까. 아까 저 황남대총도 얘기했잖아요. 왜 황남대총이라고 그러고 천마총이라고 그러냐? 그 묻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더가 나왔으니까 천마총이고 천마를 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황남대총은 황남동에 있는 제일 큰 무덤. 그래서 황남대총이에요. 무덤의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98호분 이랬어요. 황남대총은. 천마총은 155호분. 그거는 모르니까 남버링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발굴하고 나니까 여기 천마도가 나왔다. 천마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탈효왕릉도 이게 진짜 탈효왕릉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할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삼국유사 김할지 탈효왕대. 탈효왕대 이제 호공이 이제 김할지를 발견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지는 열한을 낳았고, 열한은 아도를 낳았고, 아도는 수류를 낳았고, 수류는 uk부를 낳았고, uk부는 구도를 낳았고, 구도는 미추를 낳았다. 미추가 왕이 올랐으나 신라의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대목을 보면 성경이 생각이 나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아브라함부터 저런 거 왜 그랬나?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걸 뭐예요? 이제 문자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다? 사실이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안이라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없어요. 여기 나오는 그 성명 중에 이름 중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문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왜? 비문은 당신 거니까. 당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확실하게 누구 거다 하려면 거기서 지석이 나와야 이게 혹시 당대 자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김씨의 시조는 김할지. 김씨로서 처음으로 왕한 사람은 누구? 미추왕.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씨의 시조가 그러면 미추냐, 김할지냐? 설화적으로는 김할지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왕을 처음 한 사람은 김미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누구예요? 김미추가 되는 거죠. 그 앞에는 하나의 가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실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변환될 수도 있고 변환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미추왕에 대한 얘기예요. 미추왕에 대한 미추 이질금은 김할제 7대 손이다. 그 부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 얘기도 같죠. 근데 이때 흑륜사 동쪽에 이제 묻혔다는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가면 경주 가면 대능원 가보셨죠? 대능원이 거기입니다. 대능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게 미추왕릉, 전 미추왕릉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리왕 때 이서국 사람들, 이서국이 어디냐면 청도 쪽이에요. 금성을 공격해 왔는데 한바탕은 이제 함락될 뻔했는데 머리에 대나무 깃을 귀에다 꽂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 미추왕릉에 대나무 잎이 막 쌓여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주현능이다. 근데 여기도 보면 사실적인 얘기와 가공적인 얘기가, 가상적인 얘기가 섞여 있어요. 이런 거 메타버스로 하면 정말 재밌는 비주얼로 딱 나타나서, 근데 그건 싹 없어지는 거죠. 실제는 거기에 이제 능어에 남는 거는 대나무 잎만 남는 거죠. 대나무 잎을 꽂고 막 전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고, 이건 가상적인 세계죠. 그래서 거기 능과 대나무 잎은 이제 실제적인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넘나들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국유사를 소재로 할 메타버스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자, 지금 김할지, 김미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씨의 시조는 설화적으로는, 신화적으로는 알지고, 실제적인 임금을 처음 하는 건 김미추고, 근데 그 이후에는 김씨들이 왕을 계속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이제 석씨가 한 적도 있지만, 이제 나무랑부터는 쫙 완전히 이제 김씨가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망할 때쯤 가서 다시 박씨가 등장해요. 박씨가 등장해. 그래서 이 신라의 그 신화를 보면 박씨, 석씨, 김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세 세력의 그 특징은, 하나는 농경, 하나는 바다, 해양, 그다음에 재련 기술. 이게 신라를 이제 유지해 준 하나의 새로운 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주몽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조선은 당군이고, 그다음에 그 백제는 온조, 시조가. 근데 이 건국 시조가, 신라는 박석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하이브리드 사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어느 한쪽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력이 왔다 해서 아들도 됐다가 사위도 됐다가 이렇게 부계 쪽만 됐다가 또는 부계 쪽도 하다가 모계 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약간 개방적이라고 그럴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융복합적인, 이게 이제 신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나중에 최초원 얘기할 때 이제 나오겠지만, 최초원이 화랑도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불선융화라고 그랬어요. 유불선융화. 무슨 얘기냐? 유교, 불교, 도교가 따로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치 이념은 유교적이고 종교는 불교적이면서 또 자기 양생은 도교적으로 하는, 한 사람이 세계를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사상과 종교는 서로 충돌할 적이 있지만 충돌하다가 어떻게 해요? 융화를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책을 이제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걸 유불선 융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유불선이 다른 종교 신앙이면서도 충돌하지만 결국 융합되는 이런 전통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신라가 신화 자체가 박씨, 석씨, 김씨가 이렇게 뭔가 융복합적인 뭐 이런 거와 연결되지 않을까. 종교의 어떤 중충성이 결국은 신화의 중충성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릉원 가면 계림,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나무에 이렇게 뭐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금 함을 여니까 이제 산의 아이가 나왔어요. 알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혁거세는 분명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는데 백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알이 있었다고 그랬죠. 난생시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청강신화가 복합적인 거예요.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딱 갈라진 게 아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신화에 보는데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문무대항능비에 15대조 성환왕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에 성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성환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비문에 나오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이거는 당대 자료니까. 사람이 죽고 몇 년 안에 비문을 세우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이게 만약에 문무대왕이라면 문무대왕은 661년부터 제위해가 680년에
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7세기잖아요, 7세기. 근데 삼국사기는 1145년이니까 이거보다 몇 년 뒤에요, 그죠? 그다음에 삼국유사는 1280 몇 년이니까 더 뒤에란 말이에요. 그 당대 자료를 우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문이 나와가지고 뭐 울진 봉평신라비, 영일 냉수리비 나오면 막 학계가 막 난리가 나는 이유는 바로 당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사료적인 신빙성이 많은 거죠. 주몽신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화가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에서 하백에다 유화를 이제 데려옵니다. 근데 유화가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사통해서, 사통했다는 거는 결혼하지 않고 나면 사통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방에다가 유폐시켰는데 거기서 햇빛에 쬐서 임신했다. 이것도 이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햇빛에 쬐서 임신을 해가지고 알을 낳았다. 자, 이거 보세요. 북방인데도 천강도 있지만 이제 같이 난생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가 나왔는데 화를 잘 쏘서 주몽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금화에 왕자들이 있으니까 신변이 위협되니까 엄마가 유아 부인인데 너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 오이 말이 협복 삼총사를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졸본부에 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이제 고구려를 했다. 근데 뒤에 주몽이 그 금화의 아들 때문에 협박을 받고 사람 들어오고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다. 이게 역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유아 부인이 뭐 해모수와 사통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신화죠, 신화죠. 지난번에 내가 그 고구려의 양성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평지성과 산성 얘기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지배층이 평지성에 살고 일반인들은 피지배층은 촌락에서 사는데 전쟁이라면 전부 산성으로 올라간다. 산성으로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입보해가지고 청야 전술을 해가지고 막아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두 개다. 평지성과 산성. 그래서 이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한성이 있고 북한산성이 있고 북쪽에는 남쪽에는 남한산성. 이거는 뭐 삼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백제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몽촌토성이 있고 무슨 성이 있죠? 풍납토성. 맞습니다. 이 양성체제예요. 이게 하나는 평지성이고 하나는 산성. 그래서 그 집안에 가면 국내성이 있고 국내성은 평지성이에요. 그다음에 저 산성은 환도산성 있는 거죠. 근데 이 저 평양으로 천도에도 마찬가지야. 안악궁은 평지성, 안악궁 뒤에 있는 대성산성은 산성. 이 전통은 쭉 내려옵니다. 이 심지어는 조선시대까지 이 환도산성에 가면 팔각 건물지가 나와요. 팔각. 우리는 팔각하면 팔각정만 생각하는데 원래 팔각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물을 팔각으로 줍니다. 하늘 모양이 이제 동그란 건데 팔각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는 종교적인 시설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다 정자를 지게 되면서 팔각을 짓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공간, 신성 공간이 이제 놀이 공간 내지는 쉬는 공간, 휴식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도 뭐 보면 웬만한 데가 팔각정이 많잖아요. 원래는 그 팔각이 신성 공간이에요. 하늘, 우주를 상징하는 팔각인데 이 팔각 건물지가 환도산성에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냐? 이게 종교 시설이거든요. 하나는 주몽을 위해서 사당을 제사 지내는 곳이고 하나는 주몽의 엄마인 유아부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관계토항비거든요. 저건 이제 여기 보면 신화 내용이 고구려 신화 내용이 관계토항비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 저쪽에 있는 게 그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관계토항비가 발견됐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 중국식 건물로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좀 흉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가보면 이 비에 이렇게 본드를 받쳐놨거든요. 근데 저 유리가 있으니까 여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온실 효과로 해가지고 본드가 흘러내려요. 자, 이게 그 첫 번째 수도인 환인의 산성인 오녀산성입니다. 이 바위의 높이가 150 뭐 이렇게 돼요. 나바론 요새보다 더 험준한,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문 걸어 잠그면 와서 한 달 버티고 있다가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관광 코스를 개발했는데 저런 완전히 저런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케이블카를 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기 중국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근데 이거를 고구려가 중국 거라고 동북공정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이게 일종의 그걸 무슨 특구라고 그러던데 관광특구. 그래서 여기 오게 만들라서 이게 이제 고구려가 여기가 우리 거다 이걸 이제 하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평지성은 여기예요. 여기 하고성자성. 여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 나무 옆쪽으로 해서 보면 물길이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에 있는 물길, 해장. 그러니까 여기 성을 쌓고 성으로 침투하기 못하도록 옆에 물을 하죠. 그래서 로미오 줄리엣 영화 할 때도 어떻게 되죠? 성이 있고 성 바꾸고 다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리가 이게 저기 쳐들어오는 거를 이게 제일 해자가 넓게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오사카 성을 가보면 말이죠. 저기가 성이고 여기가 바뀌면 여기 해자가 한 10m는 넘어요. 10m. 왜냐하면 저기 쳐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높이도 짓지만 물에서 허우적될 때 이제 방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해자인데 저기 보면 물길이 보이는 게 저게 해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지성일 때 그런 거예요. 평지성. 근데 이제 저기 쳐들어오면 다 이제 산성으로 올라가면 이제 저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까 거는 이제 환도성이고 여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국내성. 요 지금 여기도 보면 물길이 있잖아요. 요거는 일부러 낸 물길이 아니고 있는 물길을 해자로 만들고 여기다 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풍납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풍납토성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풍납토성이 바로 어디 있어요? 한강변에 있잖아요. 한강이 이제 해자가 되는 거예요. 해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좀 높은 데다가 몽촌토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예처함은 일단 높은 데로 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성벽이 지금은 이게 한 3, 4m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중국하고 국교를 한 게 92년인가 그런데 91년에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이거 한 2배 됐어요. 한 6, 7m 됐어요. 근데 지금 자꾸 없어져가 지금 3, 4m 남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북공정하면서 이 관심을 갑자기 갖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럼 이 돌이 다 어디 갔냐? 그 주변에 집 담장이 다 이 돌이었어요. 이거네. 이게 지금 주춧돌만 남아있어요. 목조니까 목조는 다 없어졌죠. 근데 이게 2개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삼국사기 기록에 사당, 주몽을 모시는 사당과 유아부인을 모시는 사당이 둘이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고고학적 자료고 딱 맞는 아주 재밌는 자료죠. 다음이 이제 백제인데 백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비류와 원조, 비류와 원조. 근데 비류와 원조의 설화는 신화라고 하지 않고 설화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신화와 설화는 뭐가 다를까요? 신성성이 개입해야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성성이 없으면 설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왜냐? 주몽도 뭐 천재 아들 해모스와 뭐 더하고 햇빛이 내려왔고 박혁거세도 그렇고. 근데 원조는 그게 아니에요. 주몽이 그 졸본부여의 에서 그 졸본부의 왕 둘째 딸 서선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제 비류와 원조예요. 그런데 자기 원래 북부에 살았던 애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유리 왕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가 첫째잖아. 그러면 비류와 원조는 야 이거 잘못했다가 괜히 살기조차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인천 쪽으로 왔죠, 미추홀. 근데 비류가 둘째지, 셋째가 온저고. 근데 비류가 여기 좋겠다 해서 자기가 거기 자리 잡았어요. 근데 온저는 더 왔어요, 한강 쪽으로. 그게 지금 풍납토성이 있는 쪽, 거기 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신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인간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말. 왜냐? 자기 아버지는 주몽이고, 자기 형은 유리왕자고, 자기 둘은 배다른 형제인데 태자가 유리가 되니까, 있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류도 미추홀 여기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소선호가 돈을 뭘로 벌었냐면 소금 장사에서 벌었거든요. 소금 장사. 여러분들 소금 장사를 이렇게 좀 우습게 볼 것 같은데 정근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하고 철이에요. 지금 금과 같은 게 일종의 코인이 철이야, 철. 왜? 철이 있어야 뭐예요? 농기구도 만들고, 철이 있어야 뭣도 만들죠?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 왕이 이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철로 된 농기구를 주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출이 나오면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임금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농기구를 줬기 때문에 바친다는 이 왕토사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왕토사상. 그다음에 전쟁할 때도 암만 자기가 힘이 좋아도 전쟁을 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 이 무기와 농기구. 결국 이게 뭐예요? 철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을 틀어지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왜 그래요?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어. 빛 없이도 살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없이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빛과 소금인데, 빛은 그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소금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염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염철론. 이 염철론이 왜 중요하냐면 소금과 철을 황제가 갖느냐 지방정부가 갖느냐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냐 중앙정부가 중요하냐. 철하고 소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금 장사는 엄청난 부를,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전매 특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매 사업이에요, 전매 사업. 그러니까 이 주몽이 북부에서 도망와가지고 소선호하고 결혼한 이유도, 주몽은 이제 자기가 일종의 정통성 같은 게 있었겠죠. 무술도 잘하고 활도 잘써. 근데 누구랑 하는 거야?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세력 중에 부호와 연결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 이걸 뭐라 그래? 정경유착이 된 거예요. 정경유착. 이게 정경유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딱 가지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사실 소금 장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류가 미초로 와서 보니까 이 바닥하잖아요. 야, 이거 소금 되겠다. 이 집에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물려받은 거지. 이게 미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온전은 형이 있으니까 자기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려면 여기는 안 되겠다. 들어간 거예요. 왜? 나라를 세우려면 소금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철이 있어야 되고 또 농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강 저쪽으로 올라온 거죠. 저쪽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제라고 그랬다가 이게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제가 100제가 된 거예요. 이게 100제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얘기는 신적인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화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그래서 100제는 제사 지낼 때도 비류와 온조의 사당은 없었어요. 뭐 온조묘의 제사 지냈다, 비류묘의 제사 지냈다, 이건 안 나와요. 주몽묘의 제사 지냈다. 표현은 주몽이 아니에요. 동명묘예요. 동명. 그래서 백제 자료를 보면 동명묘의 제사 지냈다는 게 많아요. 그 왜 비류하고 온조는 안 지냈나?
이게 결국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해서 남부여로 왔잖아요. 부여의 시조가 누구예요? 그게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에요. 물론 백제의 건국 시조는 온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삼국사기 기록에 또 우태라고 나와. 우태. 이 우태가 누군가? 쭉 이제 추적해 보면 이게 결국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서선의 남편이 우태일 거다. 왜냐하면 이게 구태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구태묘. 구태묘에 제사 지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조의 비류의 아버지한테 제사 지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구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백제에 보면 고이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이왕이 아마 또 그게 아닐까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백제는 신화가 아니라 설화다. 여기가 이제 풍납토성이에요. 6.25 때 와가지고 사람들과 천막 짓고 막 살면서 이제 그게 결국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대신 여기 이제 뭉촌토성은 좀 남아 있어요. 이거 왜냐? 올림픽 공원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뭉촌토성 발굴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한강 옆에 있잖아요. 이게 뭉촌토성이에요. 이거 이 해자입니다. 해자. 반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목책을 딱 하고 해자가 있고 여기 이제 보면 거기 물이 흘러요.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층, 비지배층이 다 여기 올라가서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서 이제 그 다음에 절로 가는 거죠. 저 공산성. 공산성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금강이 흐르잖아요. 전부 해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간 게 사비. 사비도 거기 백마강이 금강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성이 어디를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야 해자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이번에 이제 답사도 강화도를 갑니다만 강화도가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몽고 침입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강화도로 가서 40년을 버텼단 말이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몽고는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무기 이 군사력도 군사력이고 또 몽고군이 해전에 약한 것도 있지만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원이 있어야 돼요. 재원. 이게 모든 재원이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강화도로 오게 돼 있어요. 강화도로. 세곡선이 강화도를 거쳐서 요게 이제 한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냐? 마포, 용산 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에 딱 있는 게 뭐예요? 초지진. 요런 진.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곡선이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어도 중요하지만 또 뭐? 경제적인 재원. 요게 그래서 항상 강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보면 이게 아까는 그냥 멀리서 아파트 보니까 그게 뭐 성은 성인가 보다 했는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높이가 10m가 넘어요. 요거는 지금 어디서 찍은 거냐면 풍납토성에 가보면 한성백제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서 한번 시간 돼서 보시면 좋겠고요.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왔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석천동. 이름도 석천동인데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거의 적석총이란 말이에요. 돌을 쌓아가지고. 근데 요거 완전히 고구려식 적석총이에요. 고구려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가야 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